한국 땅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보물이 발견됐는데 정작 한국인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 인구 600명의 조용한 산골 마을입니다. 1992년 광산이 문을 닫은 뒤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잊혀진 땅이었죠. 그런데 2024년 32년 만에 이 마을이 다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광산 입구에서 굉음이 울려 퍼지고 대형 트럭들이 산길을 오르내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찾아와 회의를 하고 지질학자들이 망치를 들고 암벽을 두드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파란 보석이라 불리는 텅스텐.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매장량 5,800만 톤. 전 세계가 1년에 소비하는 텅스텐 양이 약 10만 톤이니 이 광산 하나로 전 세계가 500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 하나. 이렇게 엄청난 보물이 32년 동안이나 방치돼 있었다는 겁니다. 1992년 당시 텅스텐 가격이 폭락하면서 채산성이 안 맞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반도체 전쟁, 전기차 혁명, 미중 패권 경쟁. 텅스텐은 더 이상 그냥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21세기 권력이 됐습니다. 지금 영월 상동광산은 다시 살아났고 전 세계가 이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 땅에 묻힌 한국의 자원인데 왜 미국이 만세를 부르는 걸까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금속이 있다면 그걸 가진 나라는 무적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까요? 텅스텐. 스웨덴어로 무거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금속의 스펙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녹는 점이 섭씨 3422도. 철이 녹는 온도가 1500도 정도니까 철의 2배가 넘습니다. 금속 중에서 가장 높은 녹는 점이죠. 밀도는 금과 비슷할 정도로 무겁고 강도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단단합니다. 완벽한 금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완벽한 금속이 왜 위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텅스텐이 없으면 현대 문명이 멈춥니다. 먼저 반도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노트북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이 회로들을 연결하는 배선이 바로 텅스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에서 텅스텐이 끊기면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다음은 전기차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 때 고온에서 견디는 부품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텅스텐이 들어갑니다. 공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경 공구, 드릴날, 절삭 공구. 금속을 자르고 깎는 모든 도구에 텅스텐이 쓰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용도는 군사 무기입니다. 탱크의 장갑을 뚫는 철갑탄, 미사일 탄두. 모두 텅스텐으로 만듭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텅스텐은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전략 광물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가진 자가 미래 전쟁의 승자가 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귀한 텅스텐을 누가 갖고 있느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도 단 하나의 금속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텅스텐의 80%를 중국이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채굴량 기준으로 중국은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베트남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게다가 가공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텅스텐 시장은 사실상 중국의 손안에 있습니다. 중국이 수출을 조금만 줄여도 가격이 폭등하고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요소수 사태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요소 수출을 제한하자 한국의 화물차와 건설 현장이 마비됐습니다. 단 하나의 화학 물질이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린 겁니다. 텅스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내든다면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되고 전 세계 IT 산업이 타격을 입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원 무기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중국 정부는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2024년에는 히토류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했죠. 패턴이 보입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핵심 광물을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이 텅스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이미 텅스텐을 수출 관리 대상 품목에 올려놨습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유럽, 일본 모두 중국산 텅스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자국 내 텅스텐 생산량이 거의 없어서 중국 수입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목줄을 쥐어준 격입니다. 동맹은 영원하지만 자원 앞에서는 친구도 없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 의회는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조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텅스텐을 미군 군수품 조달에 절대 사용하지 말 것, 칼을 빼든 겁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자원 전쟁을 선전포고한 거죠. 왜 하필 2027년일까요? 2년의 유예 기간을 준 이유는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산을 끊으면 미군 무기 생산 자체가 마비됩니다. F-35 전투기, 에이브람스 탱크, 토마호크 미사일 모두 텅스텐 없이는 만들 수 없으니까요. 미국 국방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전략 광물 확보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기 시작했죠.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우방국의 광산에 투자하고 자국 내 광산 재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에 포착된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전 세계 텅스텐 광산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규모, 품위, 정치적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결과 한국의 상동광산이 최우선 순위로 떠올랐습니다. 매장량 세계 1위, 품위도 우수.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중국처럼 갑자기 수출을 막을 염려도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상동광산은 우리의 탈중국 전략에서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 땅에 있는 광산인데 왜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걸까요? 광산의 주인이 한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사람이 캐는 광산인데 한국 것이 아니라면? 상동광산의 소유주는 알몬티 인더스트리즈라는 회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알몬티는 원래 캐나다 토론토에 본사를 둔 광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2015년 이 회사는 상동광산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죠. 폐광을 외국 회사가 사겠다는데 누가 관심을 가졌겠습니까? 하지만 알몬티는 달랐습니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지질 조사를 재실시하고 채굴 계획을 세우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정부 인허가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2024년 본격적으로 광산 재가동을 선언했죠. 여기까지는 평범한 외국인 투자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2024년 중반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몬티가 본사를 캐나다에서 미국 애리조나주로 이전한 겁니다. 왜 굳이 본사를 옮겼을까요? 미국 기업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기업으로 등록되면 미국 정부의 각종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방생산법에 따른 보조금과 장기 계약 우선권을 얻을 수 있죠. 실제로 알몬티는 본사 이전 직후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습니다. 미국 자본시장에 진출해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땅에 있는 세계 최대 텅스텐 광산을 미국 기업이 소유하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구조. 사실상 미국 자본이 한국 땅의 노다지를 선점한 겁니다. 한국 기업은 왜 이 광산을 인수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텅스텐 가격이 너무 낮아서 수익성이 없었고 수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험 대비 수익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캐나다 회사가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캔 자원으로 내 나라를 지킨다. 이게 가능할까요? 미국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상동광산은 그야말로 대박입니다. 첫째, 우방국 자원이라는 안전성입니다. 미국 내 텅스텐 광산은 극소수이고 있어도 품위가 낮아서 채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중국산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선택한 전략이 우방국 자원 확보입니다. 동맹국 땅에 있는 광산을 미국 기업이 운영하고 미국 정부가 지원하고 미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죠.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법치주의가 확립돼 있고 미국과 가치를 공유합니다. 중국처럼 갑자기 수출을 막거나 가격을 폭등시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도 유리합니다. 한국은 아시아 태평양 한복판에 있습니다. 미군 기지도 있고 물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둘째, 비용 절감입니다. 광산을 새로 개발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하지만 상동광산은 이미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1990년대까지 가동됐던 광산이니까요.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셋째,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 신냉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은 단순한 광산이 아니라 탈중국 공급망의 상징입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텅스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 중국의 자원, 무기와 전략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남의 땅에 있는 광산을 사실상 자기 것처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온 자원인데 주인은 남이다. 그럼 우리는 손해만 봤을까요?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한국만 손해본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도 얻는 게 적지 않습니다. 첫째, 일자리입니다. 32년간 멈춰있던 광산이 다시 가동되면 직접 고용만 300명 이상 생깁니다. 알몬티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텅스텐 정년 가공 공장을 국내에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원광만 캐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고부가 가치 가공까지 한다는 겁니다. 가공 공장이 들어서면 추가로 500명에서 700명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합치면 1,000명 넘는 고용 효과입니다. 영월군 상동면 인구가 600명 정도입니다. 1,000명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지역 경제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상동면에는 벌써 변화가 보입니다. 빈 가게에 새 간판이 들어서고 식당과 숙박업소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기술 이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알몬티는 텅스텐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력이 선진 채굴 기술을 배우고 한국 협력 업체가 글로벌 수준의 노하우를 습득합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공급망 안보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텅스텐을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중국이 수출을 막는 순간 우리 반도체 공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영월에서 텅스텐이 생산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류비도 절감되고 중국 리스크도 줄어들고 안정적인 공급망도 확보됩니다. 땅은 우리 것인데 주인은 남이다. 이게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영월 상동광산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한국 땅에 세계 최대 규모의 텅스텐이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광산을 운영하는 건 미국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 광산을 탈중국 공급망의 핵심 자산으로 보고 전폭 지원합니다. 땅은 우리 것인데 실리는 미국이 챙기는 구조. 언뜻 보면 손해 같지만 우리도 얻는 게 있습니다. 일자리, 기술, 세수, 그리고 무엇보다 공급망 안정이라는 안보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이 미묘한 구조가 바로 21세기 자원 전쟁의 현실입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죠. 중동 전쟁, 오일 쇼크, 걸프전. 모두 석유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21세기는 희소 광물의 시대입니다. 텅스텐, 리튬, 코발트, 니켈, 히토류. 이런 광물 없이는 반도체도, 배터리도, 전기차도, 스마트폰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은 이 희소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와 남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며 광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방국 공급망을 구축하며 중국을 견제합니다. 이 전쟁에서 자원을 가진 나라가 반드시 승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70%를 갖고 있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반면 코발트를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만듭니다. 자원보다 기술과 자본이 더 중요한 시대라는 뜻이죠. 그래서 영월 상동광산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핵심 자원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는가? 외국 자본과의 협력 속에서도 주도권을 지킬 방법은 무엇인가? 32년 만에 깨어난 영월에 잠자던 거인. 그 거인이 누구를 위해 일하게 될지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원은 21세기의 새로운 권력입니다.